금투세가 부자 감세 아닌 이유 이렇게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감세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자 감세가 아닌 이유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니까요. 세부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번에는 이런 매경 이코노미에서 단독이 나왔습니다. 금투세가 부자 감세 국장에서 100만 원만 벌어도 인적 공제 사라진다. 금투세가 시행되면은 일반 투자자들의 부양가족 인적 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이거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1인당 그 공제를 150만 원씩 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13월에 월급을 탈 수 있게 해주고 이거는 근로자들이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래갖고 아이 하나를 넣고 안 넣고가 굉장히 내가 공제를 받는데 그리고 혹은 이제 사업자들도 세금을 터는 데 있어가지고 세금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다 공제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번 금액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번 금액을 산정을 할 때 이 부분은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국가에서 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공제를 받지 못한다. 왜? 연소득이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세법이 바뀌면 여기로부터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금투세가 상위 1%만 해당되고 금투세 시행을 하지 않으면 그들의 감세를 도와주는 부자 감세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 논리잖아요. 실상은 아니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건데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뭐예요? 소득이 없는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 등 1인당 150만 원을 근로자의 과표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과표가 낮아지면 세율도 낮아질 수 있고 그럼 공제를 해주게 되면 내가 쓴 돈과 지금 번 돈이랑 확인을 할 때 공제를 시켜주니까 돌려받는 금액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세금을 줄일 수도 있는 제도 거잖아요. 근로자가 부양하면 부양하는 가족이라면 부모님부터 시동생까지 누구나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긴 한데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 안 돼요. 연소득 100만 원이 넘지 않는 소득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이 요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이 되면은 이 소득 요건에 따라서 변화된 소득 요건에 따라서 부양가족이 국내 주식과 채권 등을 투자해서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다면 더 이상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못 받아요. 여기는 미성년 자녀 소득도 해당이 됩니다.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 주식으로만 조금씩 소소하게 돈을 벌고 계셨어요. 내 부양 가족인데 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근데 부모님이 그 조금씩 벌어갖고 100만 원 이상 벌어도 소득공제 못 받는 거고 그리고 미성년 자녀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최근 이거는 국가에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주변에서 증권사에서도 이런 거 많이 장려했었고 들어오시면 저희한테 어떤 혜택 드려요. 기프티콘 드려요. 얼마 드려요. 이런 거 했잖아요. 최근에 많았어요. 미성년 자녀 명의로 장기 투자하는 가정들이 부쩍 늘었다.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해주고 있거든요. 크진 않지만 조금씩 연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대신 실현했을 경우에 이거는 미실현이 아니라 실현했을 경우에 자녀가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데 실현하고 안 실현하면 되잖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실현할 때 되면 실현을 해야지. 안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죠.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쓴다 그러는데 그걸 안 실현하면 되지라는 억지를 부리는 건 그거는 떼쓰는 거죠. 서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법안이 됐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야 서정덕 네 아들이 100만 원 넘게 벌었냐? 200만 원 넣어가지고 100만 원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럼 뭐야? 이거 하면은 인적공제 못 받아요. 이제 국세청이 확인을 해봤나 봐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기 전에는 주식 등의 금융투자 이익이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었는데 이 법이 시행이 되면은 소득 체계로 들어오니까 당연한 변화다. 이건 당연히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야 되는 거구나. 얄짤없구나. 시행이 된다면. 그리고 여기다가 건보료 부담은 덤이죠. 만약에 뭐 진짜 건보료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면 계속 돈이 올라가는 거죠. 건보료 근로소득 제외하고 연간 2천만 원 초과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만큼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지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가 돼요. 근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 투자에 투자해서 거둔 수익은 과세 소득으로 변경돼 가지고 결론적으로 건보료 소득 산정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포함이 된다. 애지간한 건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표준 체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그 구간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방법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산정에 포함되는 범위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공제도 못 받아, 건보료 부담도 늘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13월에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기존보다. 그리고 건보료 상승 나오면은 추가로 지출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거 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13월에 월급 받으려고 아등바등 사는 사람들이 그거 한 푼이라도 공제 받으려고 이거저거 챙기는 사람들이 부자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직장인들입니까? 평범한 직장인들이 부자예요? 서민이에요? 건보료를 100원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는 사람들이 과연 부자예요? 서민이에요? 건보료 10만 원 더 나오는 거 당연하지 생각하는 게 부자예요? 아니면 아니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연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진다고요. 네, 인적 공제가. 자, 하나 더 볼까요? 실제로 그럼 금투세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현실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현실인 거냐면은 SK하이닉스 주식 애사심으로 매수한 사람 이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과연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상황을 이 엄청난 투자자의 상황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겁니다. 이게 블라인드라는 앱을 통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사람 평단가가 7,800원이에요. SK하이닉스 5,7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쭉 하고선 이제 올라가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SK하이닉스 주가가 2020년에 11만 5천 원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21만 원 부근까지 갔었죠. 20만 9천 원인가? 그렇게 갖고 20만 원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도 또 신고가 갈 수도 있어요. SK하이닉스는. 왜? HBM이 그렇게 잘 되고 또 테슬라에서 HBM 납품을 또 할 거니까 GPU 납품을 할 거니까 거기에 HBM 들어가니까 다 호재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수익률은 지금 2,424%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 SNS, 짤 이런 걸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부러움을 받는 사례인데 저는 이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애사심이 잘 발현됐고요. 회사를 믿은 거고 원래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회사 주식 잘 안 삽니다. 우리 회사 별로라 그러면서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는 별로야. 알고 보면 별로야. 그 얘기 듣고선 안 샀다가 주식으로 이익 볼 거 못 본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갖고 잘 나가는 회사 다니는 친구가 있어갖고 내부 사정을 많이 들으면 투자에 성공을 잘 못해요. 오히려 걔가 알아야 얼마나 알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갖고 기자들이 이런 개념인 거예요. 겉핥기식으로 알아가지고 주식을 잘 못 사고 엉뚱한 잡주 샀다가 기자들이 많이 물려요. 전 눈으로 자주 보잖아요. 그런 애들을.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고 막 그 친척들이 잡주라 그럴 때도 우리 회사 좋아 그러면서 애사심을 발현을 했고 최고의 성과로 보답을 해줬고 또 장기 투자가 잘 된 예잖아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된 건데 실제로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가 능사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종목을 잘 고르지 않으면 장기 투자에다 쪽박 차는 경우가 너무 많아갖고 우리나라에서 막 주식할 때 장기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종목 잘 고르면 참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장기 투자도 잘 골라서 공부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아무거나 사놓고 미국처럼 올라갈 거야. 미국도 상패되는 거 많습니다. 빠져나가고 S&P 500에서 탈락하고 그럼 또 내려가고. 그래서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이게 최근 그 수익률 계좌는 아닌데 12년 정도 장기 투자했던 계좌예요.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제 계좌예요. 저 아는 애 거. 이게 좀 된 건데 장기 투자 12년을 했는데 47%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이래요. 근데 3전 하나로 산 거예요. 얘는. 얘도 3전 하나로 산 거예요.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리고 한전 KPS도 조금 올라갔고요. 근데 이게 몇 년? 10몇 년 투자했고 몇 페이지 더 있었는데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된 자료여서. 근데 오래된 국장 투자의 말로가 결국에는 플러스긴 한데 얘가 만약에 여기 3전 없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얘 없으면은 수익률 확 떨어집니다. 3전 하나가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3전만 몰빵했으면 차라리 낫다는 거죠. 이 사람은 SK하이닉스만 몰빵을 했던 거고요. 분산 투자를 여러 가지로 했는데 막 99% 나오고 그래서 국장이 참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장기 투자도 이렇게 잘 골라서 해야 되는 거고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라고 무조건 장기 투자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STX 조선해양 장기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 당하죠. 페노션도 저렇게 되죠.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업황도 봐야 되고 그리고 장기 투자라는 게 10년, 20년 평생 안 팔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을 투자를 했는데 그 기간 전에 수익률이 달성이 되면 빠져나오는 이런 요령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SK하이닉스 다니면서 애사심도 있고 투자를 대단하게 끈질기게 했고 잘 버텼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 엄청난 수익률을 얻어낼 수 있었고 박수를 보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된 투자자들도 이제 거의 사라질 것 같아요. 왜?
금투세가 시행이 되게 되면 이 투자자는 엄청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금투세는 뭐예요? 대주주 양도세와는 별개입니다. 50억 원이잖아요. 지금 이거 별개로 해갖고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합쳐서 5천만 원이고요. 기타 해외 주식, 채권, ELS는 250만 원 넘기면 무조건 이제 과세 구간에 들어가요. 3억 원 이하에선 20%, 3억 원 이상에선 25%, 여기에 지방세 10% 되면은 3억 원 이하 구간에선 22%, 3억 원 이상 구간에서는 27.5%의 세금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SK하이닉스 주가를 한 주당 7,800원에 지금 매수했잖아요. 5,700주 보유 중이잖아요. 매입 가격 얼마냐면 4,446만 원에 매입을 한 겁니다. 당시에 엄청나게 그래도 비싼 돈을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도 큰 돈을 쓴 거예요.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믿고 7,800원에 5,700주 4,446만 원을 몰빵을 친 겁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최근 고가 20만 9천 원까지 갔잖아요.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가보면 주당 차액은 20만 1,200원입니다. 한 주당 20만 1,200원을 이 사람은 번 거고요. 그러면 총 평가 자산은 11억 5천만 원 부근이 갑니다. 4,500 들여가지고 한 지금 4,600만 원 갔으니까 11억 4,600원. 엄청난 투자 성공이죠. 아파트 한 채 생긴 거예요. 서울에 25평짜리. 이 A씨의 해당 금액 기준 순수익은 얼마냐면은 11억 238만 원입니다. 원금 제외하고 11억 238만 원. 자, 그럼 금투세가 시행되기 전에 지금 이 사람이 매도를 하면 11억 4,684만 원을 그대로 자기 걸로 가져가게 되는 구조고, 원금 제외하고도 11억 238만 원이 자기 돈이에요.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지금은. 왜? 이게 없으니까. 근데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A씨는 3억 원이 넘는 차익이기 때문에 최고 세율 구간입니다. 27.5% 구간에 닿아버려요. 그러면은 뭐예요? 11억 238만 원의 수익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하면은 수익 금액은 이제 공제되지 않고 과세 구간에 들어가는 금액은 10억 5,238만 원입니다. 여기다 27.5% 최고 세율을 때려버리면은 세금만 2억 8,940만 4,500원이 나와요. 세금이 3억이라고요. 세금 제외한 실수령액이 7억 6천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이 사람의 수익률은 2,479%였어요. 근데 수익률이 1,639%로 떨어져. 야, 1,639가 어디야? 그렇게 보지 말라고요. 2,479에서 1,639로 떨어지면 내가 수익률이 33%가 깎인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금투세가 시행이 되고 이 금액을 갖기 위해선 여기부터 SK하이닉스가 33%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럼 26만 닉스 지금 목표 주가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언제 갈 줄 알고? 만약에 다음 달에 가면 그럼 거기서 또 까이는 거예요. 그 금액만큼 세금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다 또 뭐 들어가요? 건강료, 건보료, 그 다음에 그 금액 클수록 건보료는 폭탄 맞습니다. 엄청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거 다 잡혀요. 그럼 실제로는 이 정도로 수익이 깎이는 게 아니라 매달 또 내가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세금 폭탄이냐는 거죠. 시장에 근데 여러분이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5,700주, 야 5,700주 가지고 꼬작 11억 가지고 그러실 수 있죠. 근데 5,700주를 가진 사람이 단 한 명 정도 던지는 거야 문제가 없는데,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요. 지금 추정되는 인원은 15만 명 정도입니다. 예. 15만 명 정도가 이렇게 10억 원 정도씩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금액이 도대체 얼마예요? 전체 자산의 6%가 나오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금액에. 그럼 이 사람들이 던지는데 SK하이닉스 그래고 제가 호가를 봤어요. 호가 기준으로 한 2,000개 쌓여있는 구간도 있고 많게는 2만 개, 뭐 진짜 위에 이제 막 못 올라오게 막아놓는 구간은 3만 개 이상씩 걸려있기도 한데 2,000개에서 2만 개 좀 크지만 이게 호가를 평균적으로 한 개를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면 이거 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한 번에 막 던지고 막 10명이겠어요. 훨씬 많지. 그러면 던지기 시작해 이 사람들이. 아 모르겠다 지금 팔자 그럼 투자 아깝다. 그냥 이 정도에 파는 게 낫다. 던져요. 그러면 훅훅훅 빠지면 개인들 다 던지죠. 그리고 밑으로 가면 또 이제 마이너스 매도 걸리죠. 폭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를 그냥 지금 가지고 있어갖고 팔면, 지금 올해 팔면은 11억을 다 가져가는데 내년에 그냥 금투세 시행되고 팔면은 주가는 올랐는데 난 3억 원을 앉아서 날릴 판이에요. 주가는 여기서부터 10% 더 올라가도 건보료는 3억이라고. 아니 3억 원의 금투세 세금에다가 건보료 폭탄 맞는 거라고요. 이거 세무사도 사야 될걸요 이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돼요? 귀찮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애사심이고 뭐고 이 사람이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 사례로 네가 선전선동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 억지스러운 발상 같아요. 왜냐면은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큰 자금으로 수익 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 필요가 없는 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장기 투자를 해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4천만 원 갖고 11억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10억 원이 기본 자금인 사람이 많아요. 10억 원 기본 자금인 사람이 5% 수익 나면 5천만 원이거든요. 벌써? 이 사람이 7% 나면 이제 2천만 원부터는 다 공제받아 갖고 내는 거예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하겠냐고요? 아니면 미국 가겠냐고? 미국까지 이런 얘기가 왜 안 나오겠냐고요? 내가 운용하는 자금이 적고 수익이 적다 한들 모든 사람들이 그리 된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시장은 상위 소수가 움직이는 자금 규모가 다수인 그런 움직이는 규모에 절대 그분들이 움직이는 그 자금 규모가 절대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들이 일시라는 건 뭐 하루는 아니겠지만 시차를 두겠지만 연말이 다가올수록 가진 자본금들을 줄여나가면서 비중을 줄여나가고 그걸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이면 하방 압력은 심화되고 이 사람들이 또 오를 때도 팔거든요. 그럼 올라갈 때 못 올라가요. 자,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거, 과세하는 거 정말 맞는 말입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그 세금이 이중과세인가 혹은 정당한 과세인가, 그리고 정말로 부자만 감세를 받는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세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고액 자산가들이 떠날까봐 무서워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과세 기준이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그 사람들도 머무를 거 아니에요. 미국도 22%인데 미국은 거래세나 이런 구조 자체가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22% 세율만 갖다고 놓고 보고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고, 4천만 원으로 우리나라에선 지금 10억을 버는 이런 장기 투자를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계층의 사다리를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제도가 필요한 거지, 거래세 좀 줄여주고 단기 투자 활성화 시켜가지고 야 단타 많이 해 싸게 해줄게 라는 정책을 원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건보료 증가나 일적공제 혜택이나 이런 상실되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일반 서민들이 받는 피해도 동일하게 돌아옵니다. 자, 그럼 누군가 그러죠. 야, 5천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라고 묻는다면 전 되묻고 싶어요. 5천 못 벌었다고 다음에 5천 안 벌 거 말 거냐고요. 그럼 평생 그러고 살 거냐고. 투자하면서 지금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수익률 20% 낸다고 꼬작 그거 내려고 주식하냐고. 그러면서 가가지고는 5천은 어떻게 버냐? 이율배반적이잖아요. 투자하고 자산 늘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건데 목표치를 5천에다가 맞춰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불성설 아니에요? 지금 물가 대비해가지고. 혹은 5천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면은 진짜 그거는 정말 그냥 개울가에서 살겠다는 거죠.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금투세 별거 아닐 수 있다던데 팩트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첫 촛불 집회 열렸다. 어제 이제 촛불 집회가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민주당사 앞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폐지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과연 요번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요걸 얼마나 빠르게 좀 이제 이슈가 될지, 이 부분, 이게 폐지가 되려면 이슈가 돼야 돼요. 유엔화 폐지가 되려면 먼저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건데 인지는 했을 것 같아요. 인지는 했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다수당이니까 안 할 거야라고 하는데 2020년도에 아마 그 양도세 대주주 과세 기준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내린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때 저항이 엄청 거셌어요. 기억하세요 혹시? 저항이 엄청 거세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유예시켰거든요. 10억 원으로. 그리고 이제 요번에 작년에 50억 원으로 상향을 시켜버린 거고요. 그래서 다수당이라고 무조건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미 대권 구도로 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은 총선 이후에 다음 대권 시즌을 좀 보면서 쭉 가는 이런 플랜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외면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유예 그리고 이제 다음 대권 공약으로 좀 이제 쟁점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 그냥 강행할 수도 있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 제가 요거 몇 가지 꼽아드리고 있잖아요. 부자 감세 프레임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뭐 인적공제 제외되는 거나 건보료 상승이나, 건보료 상승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거는 서민들이 가장 무서워합니다. 인적공제 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서민들입니다. 직장인들이고. 장기 투자 어려워져요. 장기 투자해갖고 사팔사팔하기 싫으니까 좀 가지고 있고 싶은데 TR, 토탈 리턴, 한마디로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이런 상품들도 결국 여기도 과세가 되니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용지물,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과연 부자 감세가 맞아?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서민 증세 아니야? 부자 감세 모르겠고 서민 증세 아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각종 금투세 관련 질문들도 오고 가는 가운데 저희 채널에도 다음과 같은 질문이 달렸습니다. 자, 이거 한 번도 못 보신 건데 저도 이거 봤어요. 이게 구독자분인 것 같은데 메일도 여러 개 왔어요. 이 비슷한 메일이 왔는데 뭐 소득법 87조 이런 걸 해가지고 고민해야 할 내용이 있다.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SK하이닉스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저희 회사 기사에도 나갔고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콘텐츠로 아무도 분석을 안 하는 걸 하나 해드렸잖아요. SK하이닉스 7,300원인가? 7,800원에 사가지고 에사심으로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평가 차익이 이제 11억 원이 넘어가요. 근데 이거 지금 팔면은 평가 차익 그대로 내꺼. 내년에 팔면 3억 원에 3억 원 가까이 되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이 언제 팔겠냐? 만약에 이게 강행을 한다면 그럼 이 사람의 물량들이 나오는 게 한두 명이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우리는 4,400만 원 가지고 11억을 만들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꿈은 이제 못 꾸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과거 발생한 소득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면은 2025년도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2024년 12월 말 기준 SK하이닉스 종가 기준으로 해갖고 거기부터 올라간 가격으로 번 돈을 지금 과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급을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25만 원이다 그러면 21만 원에서 시작해서 25만 원이다 그러면은 7천 원에서 25만 원이 아니라 21만 원에서 25만 원이니까 차익 4만 원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관련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과세 기준이 취득가액이 아니라 과세 해당 연도 직전 최종 종가 기준으로부터 오른 금액 기준이 아니냐는 질문인 거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진짜죠. 금투세로 인한 문제는 생각보다 별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돌면은 또 사람들이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빠르게 움직여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 이거 안 되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아요. 직접 질의했습니다. 제가 국세청에다가 금투세 시행되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익을 실현해서 이거는 미실현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팔아야지 소득이 그리고 5천만 원이 넘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LS 등에 대해서는 250만 원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미실현 이익은 과세 안 합니다. 요거는 머리에 놓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세 범위예요. 이분이 질의하신 것처럼 SK하이닉스 과거에 이 직장인 그 블라인드에서 유명해진 사람 7,800원에 매수했는데 2024년 종가가 21만 원이라고 예를 들면 2025년도에 A씨가 25만 원의 이익을 실현하면 뭐예요? 2,320만 원이니까 이거 금투세 대상 아니네?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번 게 취득가액 기준이라는 겁니다. A씨가 매도를 한 거니까 이거는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 7,800원에 취득한 가격, 원장 가격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억 원의 수익에 대해서 3억 원의 금투세를 내는 게 맞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투세가 2025년도에 시행한다면 2025년도에 이제 3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에 대해서 5월 종합소득세 그 이듬해 신고달에 직접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수억 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통해서 건보료 상승은 덤이고요. 이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파트 양도세 내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97년도에 1억 원에 매입했는데 지금 25억 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팔면 24억 원의 차익인 거잖아요. 거기서 각종 공제를 때려갖고 거기서 세금을 맞는 건데 누가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해요. 자, 올해 팔 건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 올랐으니까 1억에 산 거 25억이 아니라 1억에 대해서만 과세해요. 이게 아닌 거잖아요. 아파트랑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24억 원의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1주택자인지 아니면 뭔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확인을 해가지고 양도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세법을 보면서. 금투세는 5천만 원 공제한 뒤에 수익에 실현된 수익에 대해서 취득가격의 기준에서 내게 되는 거. 참 쉽죠? 금투세 도입된 이것도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당금 재투자 수익률 쏠쏠했는데 금투세 도입된 장기투자 사라질 판. 어제 장기투자 사라진다 1편이었고요. 이게 2편입니다. 왜냐면은 그 상품 중에서 재투자 수익률이 좋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TR이라고 해갖고 토탈리턴 상품들이 있습니다. 가로치고 토탈리턴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요게 누적 수익률이 70.47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단순 투자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배당금을 재투자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복리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장기 투자를 가면 갈수록 복리의 효과는 극대화가 돼가지고 낮은 수익률을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것도 말짱 나가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살펴보도록 하죠. 배당금 재투자를 TR이라고 합니다. ETF에도 이제 TR이라는 게 써있으면 배당금 재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토탈 리턴이고요. 배당을 받으면 그걸 다시 주식을 사가지고 재투자를 해가지고 주식 수를 늘리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투자 전략입니다. 이 상품 혹은 이러한 방법은 수익률을 높이는데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야, 너도 하냐? 예, 저도 합니다. 예, 저도 이거 토탈 리턴 방식 쓰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 그 회장도, 버핏 형님도 배당금을 주주들한테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기 배당의 장점이 뭐예요? 요즘엔 그래서 분기 배당을 더 늘리는 거예요. 예, 연말 기말 배당도 있지만 분기 배당의 최다 장점은 뭐예요? 복리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년에 이제 여러 차례 받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하고는 관계없는데 꿀팁 중에 하나, 믿을 만한 기업, 그리고 인기가 좋은 기업,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분기 배당까지 해주는 기업이 있어요. 이런 기업에 배당금이 입금되는 날이 그럼 1년에 4번이 있겠죠. 오히려 유동성 일부 확보가 됩니다. 왜? 통장으로 입금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매수세로 다시 재투자가 되는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분기 배당인지 기말 배당인지를 반기 배당인지 좀 확인하시고,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거 괜찮은 종목이야 그러면은 배당금이 들어올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액수 전날 오히려 좀 빠진다 그러면 사놓으면은 더 나은 확률이 생길 수도 있죠. 그 들어온 걸로 재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들어온 건 어차피 들어올 게 확정된 돈이니까, 월급인 거니까, 내가 일한 시간이 있던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만큼을 내가 미리 선투입을 하는 거죠. 쌀 때. 그리고 그게 들어오면은 만약에 지수가 종목이 올라간다 그러면 땡큐베리 마치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조금 더 다각화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토탈 리턴도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배당금 재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누적 수익률이 토탈 리턴 하면 70.47인데 안 하면 34.99예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이. 그럼 배당금 재투자 여부에 따라서 장기 수익률이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장기 투자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코스피 200의 평균 배당률은 2%지만 재투자에 따라서 복리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률뿐만 아니라 절세 측면에서도 용이한데, 배당금을 받게 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배당금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배당 투자를 하실 때 이것까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이 TR 전략이라는 거를 활용하게 되면 수익 실현 전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배당락도 없습니다. 알아서 재투자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TR 상품은 금투세 도입에 따른 상장 폐지 우려에 투자 심리가 죽은 상태입니다. 금투세 도입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모든 집합투자기구는 매년 결산 분배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TR, ETF에도 확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ETF 보면 가로치고 TR이라는 게 이 토탈 리턴 상품들인데, 이게 수익률이 좋아요. 재투자를 하게 되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제 세금까지 두드려 맞게 생겼으니 이걸 누가 사냐는 거죠. 안 하고 만다는 거야. 이거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괜찮은 거였는데, 그걸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않더라도 얘네들이 좀 괜찮게 움직일 수 있는 선택적 폭이 우리가 괜찮았던 건데, 얘네들은 선택지에서 이제 빠지는 거죠. 매력이 없으니까. 투자 상품이 투자 매력이 없으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금투세가 도입되면 TR 상품도 배당금을 지급해야 되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매력은 사라지기 때문에 니즈가 빠지는 겁니다. 금투세 도입하면 어떻게 돼요? 인적공제 안 되죠? 장기 투자 어려워지죠? 그리고 올해 팔면은 27.5%, 22.2% 안 내는데 내년에 팔면 또 나오죠? 예. TR 상품을 통한 복리 효과도 어려워지게 되는 등 크게 좋은 게 없어 보입니다. 누군가는 조세를 다 없애자고 하지, 왜 그러냐? 니들 갖고 다 조세 없애자 그래. 세금 뭐하러 내? 세금 내지 말고 그러는데, 제발 이 내용들을 찬찬히 곱씹어 보고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오케이 진짜. 예. 이중과세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없던 과세 안 된다는 거고, 뜯어보니까 개인 독박과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할만한 상품들 싹 다 빠지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그리고 이렇게 수급 빠져버리고 유동성 빠져버리게 만드는,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죠. 형평성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부자 감세라더니 지금 저기 인적공제 안 되는 거, 저 부자들이 인적공제 신경 써요? 인적공제 가장 목매는 게 누구예요? 직장인들입니다. 직장인들. 조금 버는 직장인들. 그 다음에 연소득 크지 않은 사업자들. 뭐라도 하나 털고 공제를 받아야지 내가
그나마 좀 수익률을 제고를 할 수 있고 월급을 좀 높일 수 있고 연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어제 보면은 뭐 너 5천이나 보냐? 너 세금 얼마 내냐? 이런 개초딩스러운 말들을 하는데 진짜로 쌍욕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익명성의 그런 분들은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진짜로 익명성 뒤에 숨어갖고 치사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은 나와갖고 양지로 나와라.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까보고 우리 한번 해보자. 왜냐면은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세금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다 내거든요. 저는 그냥 얼마가 나오든지가 많이 나면 많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그리고 제가 버는 소득에 비해서는 제가 많이 내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도 많이 마시고, 예, 이런저런 세금을 이래저래 많이 내고 다닌다고 생각해요. 택시도 많이 타고 길에다가 돈도 많이 뿌리고, 그리고 기부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지적질하고 익명성 뒤에 숨어있는 애들보다는 여기서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에서 오히려 이런 게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